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네. 자가발전의 스튜디오 자가발전 진행자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천재를 준비한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주째 지금 자가 지니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저희 손정희 네. 손 선생님 네, 긍정 씨가 한번 모셔와가지고 한번 살랄하게 다 다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일종의 약간 종교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적화 그 뒷담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자가지니어스는 약간의 그 신적화, 신 만들기. 뽕맛. 그런 아니, 것들 약간. 신들이 와요. 그치. 그래요? 자가지니어스 오려면 그 급이야. 신들이 와야 된다. 그 급이 아니면 지니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격화에 가까운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갓. 자갓.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또 네. 저희 스튜디오를 또 새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뭔가 하이 퀄리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방송도 또 하이 퀄리티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이제 청취해봤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그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네. 못 전달을 다 못 드린 게 있었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번 지나간 자갓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은 다시 오시지가 않습니다. 네. 신내림이 오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 다음 시즌에도 오기 힘들고 저희가 한 시즌 10시즌까지 가면 한 번쯤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뭐 1년 안에 대격변을 또 일으키면 모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긍정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사를 했는데 몇 주째 이사를 몇 주째 하는 거야? 아니 그 지난주에도 이사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니 이사 짐을 다 못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로써 네네. 딱 다 풀었습니다. 이사가 그동안 ING 중이었는데 종결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 이제 집다운 모습인가 보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이사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제가 아직 이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은 실장 이사가 진짜 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저는 이사를 보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고민이에요. 지금 컨테이너 한 달 또 연장했거든요. 2달째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짐은 안 풀었잖아. 근데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그걸 다시 구매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주방 가위랑 칼이 없어서 뭐가 있으면 그 커터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요리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아니 저 레지던스 같은 거 한 달 빌려가지고 거기에 주방 가위가 있진 않잖아요. 있지 않나? 없나? 레지던스. 그리고 의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약간 박스 같은 거에 앉아서 뭐 하거든요. 굉장히 삶의 질이 원시 시대로 잠깐 돌아가 있기 때문에. 네. 은 실장이 오디오 편집하는 걸 상상해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거 내가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 스튜디오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가신 다음에 거기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네. 편집을 하고 귀가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힘든 날 보내고 있고 뭐 추석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죠. 네. 아망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일요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네. 토요일 날 잠시 이제 몇 개월 만에 고향인 대구에 잠깐 네네네.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음.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할 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열 몇 시간 운전을 했더니 네네네. 내내 운전만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오늘 사실 방송 준비도 막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조금 오늘 네. 아침에 조금 해가지고 급하게 그 짜집기 방송이라고 하나요? 그 저희 생방송에서 쓰는 거 쪽대본 쪽대본 형태로 방송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계속 쓰고 있어요. 밑에 이부가 써지고 있어요. 구글 닥스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그래도 오며 가며 네. 무슨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이 코로나 시점부터 사실 저희가 뭐 밖에 안 나가잖아요. 평일에도 그냥 퇴근하면 집에 가고 네. 뭐 재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한 주간 뭘 했나요? 라고 하면 그냥 뭐 집에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저녁도 요즘은 뭐 밖에서 못 먹으니까 거의 뭐 이런 아쉬운 생활을 하는 와중에 또 아망드가 준비한 지니어스 가수를 한번 모셔봐야겠죠. 자가지니어스가 여러분들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약간의 재미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천재는요. 저번 주 손정희를 들으면서 이게 천재라고 할 수 있나? 까분다 까불어. 이 정도는 내야 천재는 아닌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천재라고 할 수 돈 있어요. 많아요? 네? 돈 많아? 많아요.
이거 우리가 더 많아. 돈이 더 우리야 벌써. 저 이따가 양놈 데려왔어 양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돈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럼 위인이네요. 마음까지. 약간 가사에 좀 더 가까워졌군요. 그렇죠. 네. 그 전성기를 계속 회상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 때는 말이야. 꼰이죠 꼰. 네. 요즘 말로 꼰이라고 하죠. 어쨌든 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천재는요.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언제 모셔오나 했던 그 자가발전의 수호신 같은 존재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스티브 워즈니악을 찾아보면 사실 인터넷에서도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권으로 넘어가면 맞지만 한글로 된 글들 중에서는 다 거기인 내용들이에요. 팬덤이 좀 약하군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치 인지도가.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구한 건 아니고 집에 있던 창고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 스티브 워즈니악의 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스티브 워즈니악의 자서전을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근데 이 자서전은 제가 집에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책이 헐었어. 진짜 너무 재밌어서 책이 누래. 너무 재밌어서 네. 한 3번 읽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걸 내가 언제 읽었나 하고 초판 인쇄를 봤더니 2008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10년이 넘은 거네요. 왜냐면 제가 나오자마자 샀기 때문에 네. 10년이 넘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번 자가지니어스는 10년 전.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네네. 그리고 현재 가장 최신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어차피 옛날 얘기하니까 네네. 10년 전이든 뭐 과거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서전이면 본인이 쓴 책인 거죠. 그렇죠. 지난주 손 선생님도 자서전이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다큐멘터리를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 피셜이 많이 녹아 있는. 그렇죠. 본인 피셜. 이것도 다 본인 피셜입니다. 본인 피셜인 거죠. 본인 피셜인데 조금 객관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말이 그렇다면 되나요?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의 그 본인 피셜,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의 갓들이 서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애플 하면 지금 가장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진. 마진 마진쿡. 쿡. 단체 요리 씨. 네. 팀쿡도 있을 거고. 네네네. 스티브 잡스가 제일 대표적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애플 하면 또 그렇겠죠.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죠. 삐빅 정상입니다. 애플 했는데 스티브 워즈니악이 떠오른다. 네. 이러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개발자시구나. 아니, 개발자들도 스티브 잡스가 먼저 떠오르죠. 그래요? 당연하죠. 아이고 어즈니악의 팬덤이 또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과거에 사는 사람. 꼰. 워즈니악 때가 좋았는데 이런 맞아. 느낌. 근데 애플 했는데 스티브 워즈니악이 떠오른다. 뭐 이런 분들은 많이었겠지만 네. 애플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이 있었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티브 워즈니악은 컴퓨터 천재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해커 그래요? 그리고 마법사라고도 불려요. 어. 워낙 막 마법처럼 뭐는 것도 네.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름이 워즈니악이잖아요. 네. 근데 워즈니악인데 이 마법사들 때 그 위자드라고 하잖아요. 위자드. 근데 위자드의 WIZ만 잘라서 네. 위즈라고 하는데 네. 이걸 약간 언어 유희식으로 네. 나는 워즈다 해서 아. 이제 마법사 이런 아. 식으로 네. 더 워즈라고도 많이 불러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와주지 아니라. 그래서 WOZ.org 들어가면 네. 스티브 워즈니악의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진짜요? 네.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 네네네. 많이 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도메인 선점 잘했네. 그래서 애플의 두 번째 스티브라고도 해요. 음.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네네네. 두 사람은 형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 영미권을 잘 모르던 꼬마 시절에 애플 그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이렇게 있어서 그냥 그 형제 기업이구나. 뭐 이렇게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네. 스티브 잡스는 스티븐 아닌가요 원래? 스티븐 폴 잡스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스시잖아요, 둘 다. 스시지 둘 다 스시지. 스티븐 폴 잡스고 이 스티브 워즈니악도 원래 이름은 스테판 워즈니악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족보에 족보에 그룹 활동하려고 이름 맞춘 거 아니야? 호적에 등록하는데 네. 오타가 나서 정말요? 스티븐으로 등록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괴짜라고 말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괴짜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요. 네. 1부와 내 분량 조절에 실패한다면 2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1부에서는 스티브 워즈니악의 일생을 네. 이야기할 거고 2부에서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했던 장난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어떤 걸 했는지 일화들. 그런 얘기들을 일화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토론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가발전에 토론 오면 힘들어지는데요.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스티브 워즈니악이요. 음. 언제 태어나셨냐면 1950년 8월 11일생으로 올해 70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50년생이시군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이 안 많아 보이는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와 되게 많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칠순이에요, 칠순. 네. 그래서 그에 한번 워즈니악의 출신을 살펴보면 스티브 워즈니악이 되게 엔지니어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엔지니어적인 기질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아버지가 그 지금은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죠. 네. 운수업체. 네.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인수가 돼서 로키드 마틴이 된 거고 네. 예전에는 로키드사에서 네. 미사일 개발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엔지니어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1950년에 태어났잖아요. 음. 1950년대에서 60년대 뭡니까? 냉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극비리에 붙여진 업무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근데 뭐 이런 그런 거 하나보다. 상사 다녀 아빠. NIS 소속되신 분들처럼. 상사야 저기.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친구들은 네. 우리 아빠 뭐 한다? 우리 아빠 뭐 어디 다닌다? 우리 아빠 자가 발전해서 MC 봐. 뭐 이런 거. 날 창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례하시군요. 우리 아버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어 이런 느낌으로. 그런 자랑을 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탄도미사일 만들어. 네. 그래서 그런 자랑을 못했지만 아버지가 아주 친절하게 어. 워지니악에게 이런 전자기학적인 지식을 많이 전수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4살이 되던 해 네. 워지니악이 4살이 되던 해. 이것도 흔히 나오는 그 자갓 발전에 흔히 나오는 신격화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책 그 저자를 보시면 네. 보통 자서전은 자기 혼자 이름이 혼자 써있잖아요. 이름이죠. 근데 네. 이게 제3자의 이름도 써져 있어요. 아 그래요? 남도 네. 이제 거들어. 지나 스미스라고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신지는 모르고요. 누구신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대필입니다 대필. 네, 이 워즈니악 같이 썼기 때문에 약간의 객관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 게 그 내용이고요. 그 4살 때 아무튼. 네, 4살 때 그 전자기학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네. 전자장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치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니 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는 약간 가업이 아니었나. 아동학대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즐거워한다면 그렇지. 아, 본인 그래. 즐겨한다면. 때린 것도 아니고. 4살 때 그 뭐 말을 뗐고 이런 게 아니고 전자기학의 움직임을 이해했다. 그래서 특히 집안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납땜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이제 아버지한테 뭐 이거를 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이제 중성자, 양성자, 아. 전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는군요. 아주 로우 레벨의 네. 그런 아주 낮은 등급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참 훌륭한 선생님이셨던 게 네. 그 수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4살이 뭘 이해를 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그려서 설명을 하면서 네.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워지니악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훌륭한 엔지니어이기도 했고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훌륭한 선생님을 그러네요. 만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워지니악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동네에는요. 그 아버지가 전자회사에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제 전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붐업이 이르면서 화성공단 같은 데 살았나 봐요. 판교에 살았다고 합시다. 판교나 가디단, 가디단. 네네. 구디단 네. 이런 데 살았다고 하면 그런 데서 이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우리 아버지 뭐 회사 다닌답니다. 어딘지 뭐 컴퓨터 모르겠지만. 만듭니다. 네. 뭐 계산기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을 했던 거고 워지니아 아버지는 미사일을 만드셨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대부분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워지니악은 스스로 이런 친구들을 일렉트로닉 키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 이제 친구들을. 근데 이제 그 중에 리더는 워지니악이었던 거죠. 리더를 하긴 했군요. 네. 자기가 되게 그런 지식들이 많으니까 그치. 이끌었던 거죠. 그냥 등치가 커서 애들을 막 이렇게 잡은 거 아닐까요? 일진이에요? 왜냐면 일진이. 보통 이런 전기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삐쩍꼬락잖아. 본인처럼요. 그쵸?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이런 일종의 뭐 이런 오타쿠들, 너드들은 긍정이 아니면 저예요. 그렇죠. 긍정이처럼 삐쩍 말랐거나 저처럼 이렇게 좀 퉁퉁하거나. 그래서 둘에서도 뚱뚱한 편이 대장을 하거든요. 아, 그죠? 제가 때리면 많이 아파요. 아무튼 돌아와서 그래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도 한번 부셔보고 친구들끼리 네네네. 무전기로 이상한 전파도 한번 쏴보고 그래서 와 이런 것들이 되네 하면서 네. 전자학과 친해졌는데 약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선물해주신 취미용 전자 도구 세트.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과학상자, 과학상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워지니아 같은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집들이 미국은 네네네. 정원 있고 그런 네네네. 집이잖아요. 집을 이 취미용 전자도구 세트로 다 연결해서 어. 인터컴을 한번 만들어 보자. 60년대 50년대 태어났으니까 10대면은 이제 1960 몇 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컴을 깔았다 집들끼리. 그래서 근데 이 꼬맹이들한테 누가 그 전선을 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 워낙 동네에서 유명했던 친구들이라서 네네네. 전선 사러 가면 막 몇십 미터짜리 전선을 사서 네. 이제 깔고 다니고 돌돌이 메고 학생들한테도 파는 거지. 네. 얘네들은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야. 네네네네. 그래서 팔면서. 그래서 동네 집집마다 이 취미형 전자도구 세트를 가지고 집집마다 인터콤을 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긍정이의 집에서 버튼을 딱 눌러서 오늘 밤에 모여서 놀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딱딱 스위치를 딱딱 누르면 이 집안에 있는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모스부호 같은 걸로 그렇죠. 했겠죠. 아니 70년대 이제 가정용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깔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컴을 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또 되게 재미있는 네. 추억들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이때. 네. 그리고 5학년 때는요 햄 무선 통신에 접하게 됩니다. 햄 네. 무선 통신을. 그러니까 햄 무선 통신이 뭐냐면 그 개인용이나 아니면 뭐 취미용, 네. 연구용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짧은 거리에 네. 기지국을 세우거나 무선 통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햄 무선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네네네. 이렇게 길게 안테나 뻗어 있는 차들 있죠. 예. 뭐 그래서 보면은 막 되게 막 안테나도 많고 되게 세 보이는 차들 있잖아요. 카폰 달려 있는 차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차들에 달려 있는 게 이제 햄 무선 통신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그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찰 무전 따서 듣는 사람들 있죠. 아, 맞아요. 그게 햄입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경찰 무전을 딴다거나 그냥 말하자면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전파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기지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그 2년에 한 번씩인가 이거를 연장을 받아야 돼요.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무선국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네. 이 6개의 집을 얘는 한번 연결을 해봤잖아요. 그렇지 이미 선을 깔았으니까. 선을 한번 깔아봤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야, 이 선 없으면 선 없이 통신되면 진짜 대박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주파수를 잡아서 멀리 전화하는 걸 들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미 어렸을 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무선 통신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송신기와 수신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6학년 때 아버지랑 나란히 햄 무선 통신 자격증을 tab니다. 그 뭐 잠깐만 그러면 벌써 아이폰을 만들려고 계획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정희 선생님은 늦었네 많이. 아 그런 거야? 40대 넘어가지고서야 연락했었다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면서 내가 공학과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이 무선 통신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수학도 잘해야 되고 공학도 그쵸.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주파수가 어느 정도로 뭐 또 어디에 어느 정도로 전압으로 쏘면 이게 어디까지 도달하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자격증 문제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이해를 했다. 아버지와 같은 레벨로. 네. 로키드에서 일하는 아버지랑 같은 레벨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요. 네. 1968년 워즈니악이 콜로라도 대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네. 근데 콜로라도 대학교가 분명 좋은 학교긴 한데요. 네. 콜로라도 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되게 아주 학비를 비싸게 받고 유명한데 그래서 아버지랑 워지니악이 이때 협상을 해요. 1학년 때 콜로라도 대학교 다니고 2학년 때는 집에서 가까운 디엔자라는 컬리지를 다니고 네네네네. 3학년 때는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로 가라. 그래서 버클리 대학교 네네. 근데 그렇게 막 옮겨 다닐 수가 있는. 편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이렇게 짬을 채워가는 그 커리어에는 그게 자꾸 쌓이겠네요. 어디 왜 학교 그렇게 어디 하는 학교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배움은 계속 이어는 가야 되는데 학비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좋은 회사를 다녔다고 했는데 중간에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알았어요. 네, 안 도박을 좋은 했나 일이 보지. 있을 수도 있지. 뭘 했다고요? 네? 주식 투자에 실패하셨나? 빠칭코를 했나 봐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학비가 부담이 됐는지 이 워지니악이 디엔자 컬리지에 가기를 원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콜로라도 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학교에 모두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을 했는데 그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디엔자 컬리지로 가자 했는데 이미 학기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못 갔어요. 네네네. 디엔자 컬리지. 네네네. 그래서
콜로라도 대학교에 그러면 콜로라도로 가야겠다 했는데 여기도 이미 학기가 시작됐대. 네네네. 근데 콜로라도 대학교는 학기 시작했는데 올라면 와라 라고 해서 콜로라도 대학교를 일단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보면 그 천재였던 유년 시절과는 별도로 대학생 때는 어느 대딩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게으르고 좀 이렇게 사춘기가 안 끝난 친구였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두 개의 학교에 일단 붙었고 그렇지. 그리고 뭐 그냥 어리벙벙한 거지. 약간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 집중이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그래서 일단 콜로라도 대학교에 그래서 1학년으로 입학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지니아는 되게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집에 뭐 집집마다 인터컴도 깔고 친구들하고 뭐 이런 전자기기로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더 큰 장난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장난친 게 이제 텔레비전 방해 전파 발신기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장난인 거야 이건. 나쁜 놈이었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텔레비전에 받는 전파를 여기서 방해하는 전파를 똑같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텔레비전이 50MHz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했는데 이 주파수 대역을 계속 그 옆에서 똑같은 주파수를 쏘고 있으면 방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섭을 받을 테니까 똑같이 50MHz를 쏘는 그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50MHz까지 대역을 올라가는 트랜지스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사비를 털어서 큰 돈을 들여서 샀다고 하고요. 장난을 위해서. 장난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학비가 모자랐는데 장난을 위해 사비를 털었다. 그렇지. 방구탄을 만들 건데 생화학 무기 연료를 산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배터리랑 노브 몇 메가헤르츠인지 맞추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브 같은 거 달아서 TV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장치를 만듭니다. 이걸 키면 TV가 지직거리기 시작해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봐봐. 이거 무슨 장난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은 여기서 이런 장난을 쳤던 거예요. 딸깍하고 이 장치를 키면 TV가 지직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만 해도 TV가 집집마다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기숙사 방마다 TV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둘러앉아서 TV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딱 키면 사람들이 TV가 뭐야 왜 이래 하면서 TV를 막 때리기 시작해. 때리기 시작하면 때려서 딱 꺼. 그러면 때리니까 된다. 재밌어 그게? 내려치면 괜찮네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관찰한 거야. 문화를 만들었잖아. 때리면 낫는다라는 문화를.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처음에 때려도 안 되니까 막 이렇게도 안 잡았다가 저렇게도 안 잡았다. 야 오른쪽에 서서 보니까 안 지직거려. 그러니까 워즈니악이 딱 이렇게 있다가 오른쪽 없이 딱 끄고 약간 그걸 보면서 뒤에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전자기가 일반적인 곳이 아니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재밌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한 번만 만들고 끝이 아니고 이게 소형화도 했어요. 아 그래요? 시판은 안 했나 보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커 있잖아요. 볼펜, 아니 그 펜, 마커만한 그 방해전파 발신기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주머니에 필통을 넣고 다니면서 켰다 껐다 수업하기 싫으면 껐다가 007인데? 근데 이게 TV가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작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서 보는데 그게 자꾸 껐다 켰다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렇겠지. 그리고 수업할 때도 이것들을 이제 뭐 시청각 자료 같은 거 볼 때 TV 보여주는데 수업하기 싫으면 뒤에서 이렇게 펜을 딸깍 하면 화면이 꺼졌다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걸 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막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화장실 간다거나 잠깐 나가면 제가 방해전파 발신기 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장난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조교들이 하지 마세요. 나쁜 아이였네. 이런 장난들을 치는 거예요. 패스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공감각 능력이 부족한 분이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런 장난들을 좋아했는데 나쁜 짓만 한 건 아니고 스스로 곤란한 일을 겪어서 이게 콜로라도 대학교로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뭔가요? 뭐냐면 이게 이때 당시만 해도 요즘은 컴퓨터실 하면 이렇게 컴퓨터 쫙 깔려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야 이때 당시에는 대학교를 가야지만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 방마다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큰 대학교를 가야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컴퓨터도 아니고 저희 자가발전에서 자주 나오죠. 이렇게 카드에다 구멍 뚫어서 그 카드 딱 넣으면 결과물도 뭐 종이에 출력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구멍이 뚫려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리 속도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컴퓨터를 썼었는데 워즈니악은 당연히 전자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컴퓨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큰 관심을 보였던 워즈니악이 7개의 프로그램들을 막 이거 만들어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워즈니악 뿐이겠어요? 그죠. 아니겠지. 긍정에도 관심이 있을 거고 원시도 관심이 있을 거고 아망드도 관심이 있을 건데 학과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컴퓨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제한 시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출력물의 분량이 네네. 60쪽 분량까지만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루에. 네. 그리고 이 출력하는 시간을 60초까지로만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60초 안에 1초에 한 장씩은 뽑아야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분량 네. 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처리 속도가 느리면 60초를 넘어서니까 그게 안 되겠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워즈니악이 그때 돌렸던 프로그램이 그냥 지금으로 치면 되게 초보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 되게 수학적인 그냥 루프를 돌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피보나치 수열을 네.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2의 거듭 제곱을 계속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왜 만들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야 기계가 이거를 진짜 자동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내네? 그렇지. 되게 학문적으로 신기한 기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60초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60초보다 넘어가는 계산이 있으면 다음날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이 찍혀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1090이 네네네네. 내일 그 카드만 꽂으면 그 이어서 쭉 하게끔 세이브 로드를 만들었네. 세이브를 만들었던 거예요. 오. 근데 왜 이게 학교를 떠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되느냐? 하루는 교수가 워즈니악을 자기 방에 불렀다고 합니다. 네. 전자학 교수가. 그래서 칭찬해 줄라나 하고 갔대. 갔는데 너 이거 뭘로 만들었으니까 포트란으로 만들었는데요.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써서 만든 거예요. 네네네. 이거 수업 내용에 관련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행학습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꼰! 다시 나오는 건. 그 꼰이죠. 시절에도. 네. 근데 이 교수가 너 포트란 가르치지도 않은 걸로 이런 거 만들고 네. 그리고 너 때문에 컴퓨터 실습에 할당된 예산의 5배를 썼어. 라고 하면서 너 나 지금 나 골탕 먹이는 거지? 네. 라고 이렇게 계속 워즈니악을 혼내요. 진짜 기분 나쁘겠다. 그래서 워즈니악은 컴퓨터 남용이라는 죄목으로 그러니까 징역을 살아요.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근신 처분을 받게 돼요. 네. 너무 많이 해서. 근데 그게 진짜 웃기다. 어떻게 보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보다 앞서가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야, 있을 요새 거예요. 애들 컴퓨터 많이 하면 혼나고 그러잖아. 아, 너 오락을 왜 이렇게 많이 해갔지? 그런 거지. 네. 너 왜 이렇게 수염이 길어? 근데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너. 그래. 종일 컴퓨터만 하고. 그러니까 수염이 길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네. 느낌이죠. 그래서 근신 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예산의 5배를 썼다 했잖아요. 네. 초과 4배를 네가 내. 진짜 그건 좀 과하다. 아니, 네. 지가 쓰라고 해놓고 정책상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일단 콜로라도 대학이 안 유명하잖아요. 지금. 결국 워즈니악이 그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계획대로 집 근처에 있는 디엔자 칼리지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 슬픈 적하다네. 거야. 아, 또 그렇게 보기에는 슬픈 거야. 컬리지로 옮겨져 버렸어 유니버시티에서. 무슨 말이야? 그 저기 뭐야 돈은 다 물어주고 나왔나? 근데 그거에 대한 저거 좀 자서전에 없어요. 좀 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도망을 친 게 아닌가? 도대체 제가 이걸 보기엔. 낸 건지 안 낸 건지 엄청 찾아봤는데 그 콜로라도 대학 그렇게 운영하니까 역사적으로 저기 뭐야 콜로 유명한데요. MIT 대학보다는 못 유명하잖아요. 난 몰라.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몰라.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워즈니악이 디엔자 커뮤니티 칼리지로 네.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디엔자로 옮기면서 컴퓨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네. 컴퓨터 너무 재밌다. 컴퓨터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워즈니악은 더 작고 더 적은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만들면서도 근데 성능은 더 높은 이런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디엔자 이 칼리지를 떠날 때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네. 심지어는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 수준을 넘었네요. 그렇죠. 뭐 학교가 역시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유니버시티든 저희 컬리지든. 앞뒤가 안 맞네 이 사람이. 아니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설계는 할 수 있어. 음. 근데 워즈니악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상의 컴퓨터 전문가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설계를 다 할 수 있어. 한 번도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예산이든 돈이든 이런 게 안 받쳐주니까 머릿속엔 있는데 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품 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 부품만 있다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좋은 컴퓨터 만들 수 있어 네. 라고 자신을 했지만
컴퓨터 실제로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디엔자에서 학업을 마칠 때쯤에 네. 1년 동안 휴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잘하니까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직업을 삼아야겠다 하고 네. 테넷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영어 테넷이랑 관계없어요. 이상하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네, 테넷이라는 회사에 프로그래머 취직하는데 네. 이 테넷은 그 다음 해 여름쯤에 한 1년쯤 다닐 때쯤에 회사가 망해요. 네네네. 망하는데 테넷에서 일하던 그 테넷의 중역이 워즈니악 너 컴퓨터 회로도 볼 줄 안다며 컴퓨터 만들어봤어? 했는데 아니 컴퓨터 만들어본 적은 없어요. 부품을 살 돈이 없어요. 했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컴퓨터 부품 많으니까 그것 좀 가져가서 만들어봐 라고 한 거예요. 네네네. 기회를 줬네. 근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들도 칩이 수백 개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었어요. 네. 그래서 워즈니악한테 어떤 거 몇 개나 줄까? 했더니 한 20개 정도만 주세요.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컴퓨터와 비슷한 동등한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양의 부품으로 스펙은 비슷한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미국 위인들, 미국 자가 지니어스의 네네네. 특징을 보면 어디서 만듭니까? 차고. 차고에서 만들어야죠. 네. 워즈니악도 차고에서 크림 소다를 마시면서 만든 컴퓨터라고 해서 이 컴퓨터 이름을 크림 소다 컴퓨터라고 붙이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앞뒤 없는 이름인데. 앞뒤는 근데 애플 컴퓨터는 뭐 앞뒤 있습니까? 그렇지. 하긴 그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약간 그 컴퓨터와 그 개발자스러운 위트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즈니악의 어머니가 이거 보세요. 얘가 이런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이제 잡지사에 제보를 해서 어머니가요? 워즈니악이 근데 왜 이때 당시만 해도 네. 우리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PC 사랑, 하고 PC 이런 잡지들 되게 많이 그렇지. 봤잖아요. 네네네. 미국에서는 그 컴퓨터를 좋아하는 그런 컴타쿠들은 네. 다 이런 잡지를 봤던 거야. 네네. 그래서 잡지를 해가지고 워즈니악이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콜로라도 뭐 어디 쪽에서 시골촌 동네에서 20개 부품만으로 이런 걸 만든 청년이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지. 네.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컴퓨터 메모리가 256 바이트, 256 바이트.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적은 용량이긴 했지만, 그리고 이걸로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하기도 되게 애매한 용량이었지만, 네.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스스로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적은 부품으로. 라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워즈니악의 이름을 세상에 네. 알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살짝 도와주셨네요. 네. 훌륭하구만.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네, 일단 이거 여기까지 들었는데 네. 그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올라왔어. 이미 미래가 보여. 싹수가. 자, 지금 대학교 2학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학교까지 왔어요. 디엔자 칼리지 왔죠. 음. 그리고 디엔자 칼리지를 그만두기 전이에요, 아직. 네. 네. 그러니까 다음 대학교, 세 번째 대학교를 가기 전이잖아요. 세 번째 대학교부터 운명적인 상대를 만납니다. 같은 성씨 가진 친구를 만나나 보군요. 성씨가 아니죠. 이름이죠. 스시요, 스시. 네, 스시. 스시. 네. 네. 아무튼 저희 그럼 다음 이야기 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막 치고 올라오겠군요. 네. 그래서 네. 금요일 날 2부에서는 이런 남아 있는 애플을 창업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네. 좀 하고 워즈니악이 친 장난들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토론 아닌 토론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자가발전은 금요일이 화끈한 본편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한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준비해주신 아망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금요일 날 나머지 스티브 워즈니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